자, 이 문제 3상 전환에서 2상 전환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인데 3상에서 2상 얻는데요. 상이 바뀌고 있죠. 이거 상수 변환에 대한 건데 우리가 3상에서 2상 내지는 3상에서 단상 변환하고자 할 때 상수 변환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스쿼트, 우드브리지, 메이. 자, 근데 여기는 봤더니 약자인데 우리가 스쿼트 결선의 약자를 T결선이라고 대주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직류 직권 전동기 운전상 위험 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건데 자,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위험 속도 방지하는 방법.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표로 두 가지였었어요. 바로 무부하인 경우와 무여자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동기, 이 직권 전동기 무부하가 되는 경우가요. 전동기와 부하를 벨트로 연결했다가 그 벨트가 벗겨지거나 혹은 끊어지는 경우인데 이때 이 벨트는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거 써야 돼요. 기어나 체인을 쓰거나 아니면 부하와 직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과 봤을 때 가장 흡사한 건 바로 누구냐? 4번이죠. 부하와 기어를 연결한다. 기어를 사용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신규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뭐 읽어보시면 말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답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바로 4번에 자, 전동기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외부 저항을 점점 감소시키고 최후에는 슬립링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잘못됐다 그냥 문제 답으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문제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자, 근데 여러분 단상 반파란 말이 딱 나오면 이거 중요한 단어죠. 아, 이거 정류 파트 문제입니다. 자, 평균 직류 전압이 200V를 얻는데 필요한 2차 자, 변압기 2차 전압 약 몇 볼트인가? 단 부하는 순정을 하고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15V를 한다. 정류하다가 전압 강한 15V 발생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일단 무슨 문제냐면요. 자, 여기 정류기를 달아서 내가 단상 반파에 자, 정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때 얘 정류기는 들어갈 때 교류로 들어가고 나올 때 직류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얘 교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했냐? 변압기를 달았다 이 얘기예요. 여기다가 변압기를 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변압기 2차 전압이죠? 그럼 변압기 2차 전압이 바로 뭐냐? 정류기로 들어가는 교류전압 물어봤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일단 중요한 건 단상 반파죠. 여러분 우리 단상 반파에서 직류는 교류의 몇 배? 0.45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만 풀려고 했는데 얘 봤더니 정류하다가 15V 전압 강화가 생겼대요. 얘 15V 전압 강화, 전압이 빠지고 난 게 그 직류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교류 전압이니까 이 교류 전압만 남기고 이항해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항할 때 물어보고랑 멀리 있는 이 전압 강화부터 넘겨주시면 직류 전압 더하기 전압 강화 되겠고요. 곱하기 0.45는 넘어가서 나누기 0.45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직류 2배 더하기 자, 우리 전압 강화 15V 나누기 0.45 해서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요. 자, 그 계산값, 그 값이 자, 얼마가 나오냐? 478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 자,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슬립의 범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발, 전, 제, 0, 1, 2다라고. 그러면 이거 일단 기계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얘 유도 전동기네요. 그럼 전동기는 뭐예요? 0과 1 사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격 전압에서 전바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 직관 전동기의 부하 전류가 50A이다. 자, 직관 전동기의 부하 전류가 50A이다. 부하 토크가 반으로 감소하면 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해서 얘 지금 직관 전동기의 부하 전류와 토크에 대한 관계를 물어봤네요. 토크가 줄었을 때 이 부하 전류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직관했을 때, 직육에서 직관은 무조건 다 무슨 관계예요? 제곱 관계죠. 우리 직관 같은 경우에는 토크하고 전기자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고요. 토크하고 회전수는 제곱에 반비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물어본 거는 부하 전류 물어봤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직관은 자, 전기자와 계자와 부하가 다 이제 직렬 개념이 되는 보니까 모든 전류가 다 같다고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 써온 건 전기자 전류지만 부하 전류도 제곱에 비례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비례식 문제 푸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자, 물어본 부하 전류, 바뀐 부하 전류 분자로 가고요. 처음 부하 전류 분모로 갑니다. 그럼 얘는 뭐 갖고? 토크 갖고 푸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제곱에 비례, 하여튼 비례죠? 그러면 얘 뭐 하시면 돼? 토크 해주시되 비례니까 바뀐 토크가 위로 가주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요거에 제곱에 비례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 물어본 게 얘니까 요거만 남기고 이항해야 되는데 일단 제곱을 벗기면 여기다 뭐 해주시면 돼? 루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뀐 부하 전류는 토크분의 바뀐 토크 요거에 루트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얘 분모에 있는 부하 전류 넘어가 주시면 곱하기 부하 전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처음 토크분의 바뀐 토크는 처음 토크의 반이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요거의 루트 곱하기 자, 부하 전류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결국 자, 토크 약분돼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자, 부하 전류 50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 약 2번에 35 정도 됩니다. 35. 자, 이번 문제는 단상면학기를 병력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단상면학기 병력 운전에서요. 부하 전류의 분담에 대한 건데 봤더니 전부 다 누설 자, 리액턴스나 누설 임피던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변압기 병력 운전할 때 이 분담 전류는 전격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다가 되어 있죠. 그럼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 찾아봤더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상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의 주 목적인데 제동건선 밑줄짝. 자, 이 제동건선 같은 경우에 얘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 제동건선 나면 일단 무조건 못 돌리는 거예요. 난조방지. 그리고 난조방지가 없으면 그때 자, 다음에 보는 것이 기동토크 발생이죠. 근데 여기 봤더니 문제에서 난조방지가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응용하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원리인데 우리가 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상과 삼상이 있죠. 이때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교번작에 의한 자, 원리로서 단권 면압기 원리라고도 해주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작에 의한 원리로서 삼상 유도 전동기 원리라고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단상이니까 교번작이나 단권 변압기 찾아오시면 되는데 봤더니 3번에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으로 틀린 건데 여러분 우리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크게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뉘죠. 농형의 속도 제어법에는 주파수, 극수, 전압 제어가 있고 건선형에는 2차 저항, 2차 여자 종속법이 있네요. 자, 그럼 1번 크레머 방식. 여러분 이 크레머 방식은 건선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법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의 일근어 방식. 여러분 이 일근어 방식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전압 제어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4극, 극수가 4, 60Hz, 주파수 60에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가 회전작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440rpm 회전수 줘줬네요. 그리고 회전하고 있을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라고 해서 주파수 물어봤어. 여러분 여기 봤더니 여기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 또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문제가 자,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다 라고 돼서 처음 보는 기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얘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회전작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릴 때 여러분 우리 회전작에만 돌리는 게 바로 누굽니까? 유도 전동기죠.
그럼 유도 전동기는 원래 회전자계 방향, 회전자계가 있으면 회전자가 따라가는 거고, 그때 얘네 둘의 속도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속도 차이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해주죠. 그죠? 바로 이 문제는요, 그 유도 전동기 관계랑 같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이때 물어본 이 주파수는 바로 뭐냐? 그 회전할 때의 주파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할 때 주파수는 정지 주파수 얼마만큼 있어요? 슬립만큼 있죠. 그럼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거 여기 60Hz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 슬립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 슬립 구하는 공식은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 속도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동기 속도가 문제상이 없으니까 우리 구해야 되는데,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은 자,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그럼 나는 극수의 4급, 주파수의 60Hz 대입하면 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다 외우셨죠? 얼마? 1800. 그러면 요거 위에다 대입해 보시면 1800 빼기 1440 나누기 1800이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 0.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얘는 0.2 곱하기 주파수 60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자, 우리가 기계만 본다면 처음 본 기계지만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을 보고 상황을 봤을 때 얘는 유도 전동기에 자, 회전할 때 주파수 물어봤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중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하면 운전율이 좋은 건데, 여기서 우리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은 크게 저항제어, 계좌제어, 전압제어가 있는데, 여기서 답을 알려준 단어가 있죠. 바로 광범위한 속도제어입니다. 그 바로 누구냐? 전압제어죠. 전압제어.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이번 문제. 자,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의 구조를 설명할 중 옳은 건데,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 이거 바로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 관련된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답으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답으로는 3번에 정류 개선을 위해 강계자 약 전기자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3번이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관계없는 것은 변압기 단락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거랑 관계없는 건데, 우리가 변압기 시험하면 기본적으로 등가루 시험이고, 변압기 등가루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권선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개방 시험, 단락 시험. 근데 이때 자, 우리 권선 저항 측정 시험은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무부하 개방 시험은 자, 우리 무부하선에 해당되는 철선과 무부하자로 하는 건 다 구하죠.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은 자, 우리 손실 중에 동선 구하고요. 그 외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단락 전류 등을 구합니다. 그러면 1번의 전압 변동률. 우리 전압 변동률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압 변동률 공식이 무부하시 단자전압 빼기 단자전압 나누기 단자전압 곱하기 100인데, 이때 여러분 무부하시 단자전압은 무부하 시험에 구하고요. 이 단자전압은 단락 시험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전압 변동률은 맞고요. 2번에 임피던스 와트나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로 시작하는 거 맞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여자자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뭐예요? 무부하 시험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전기자 저항이 자 0.35인 분권 발전기가 단자 전압이 550V에서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단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 계자 전류 무시한다. 0으로 보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바로 유도기 전력, 기전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얘는 공식이 직류기도 있고 동기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죠. 그럼 무슨 기계인지 봐주셔야 되는데 봤더니 분권 발전기, 이거 직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직류기에서는 기전력 공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60A분의 PZ 파이 N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때 자 직류기에서 기전력 공식 쓰고자 할 때는 일단 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속이죠. 자속이 있으면 60A분의 PZ 파이 N이고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자속이 없죠. 자속이 없을 때의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주어진 단자전압에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네요. 그리고 여기 부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기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단자전압 550 있고요. 전기자 저항 0.3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 전류라고 딱 써놓은 건 없어요. 통상 이 공식을 쓰는 문제는 전기자 전류 원래 안 줘지죠. 그럼 전기자 전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얘 어떻게 구하냐? 분권, 기계 종류 보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분권은 전기자에서 전류가 가다가 이제 뭐예요? 양갈래로 나뉩니다. 부하 전류하고 계자 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를 더한 게 전기자 전류였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봤더니 부하 전류가 100 플러스 계자 전류 무시 0. 그럼 전기자 전류가 100이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단자전압 550 더하기 전기자 전류 100 곱하기 전기자 저항 0.3. 그럼 100 곱하기 0.3은 30. 그럼 550에 30 됐으니까 답은 얼마? 58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지만 난이도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동기기의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요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동기기에서 단락 전류 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냐? 요렇게 흐릅니다 라고 그림으로 기억하자고 썼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처음에 큰 단락 전류를 자 순간 돌발 단락 전류, 나중에 작아져서 일정해진 단락 전류를 영구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해주고, 이때 이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누설 리액탄스, 그 다음에 영구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동기 리액턴스인데, 근데 봤더니 문제에서는 그냥 단락 전류라고 돼 있지 무슨 단락 전류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누설 리액턴스건 동기 리액턴스건 이건 다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동기기의 전체 저항, 바로 동기 임피던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병렬 운전 중인 AV도 동기 발전기 중, 자 병렬 운전 문제 중 동기 발전기 문제네요.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증가시키면 A 발전기는 여자를 증가시켰을 때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요? A 발전기 여자를 증가시켰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기기에서 여자 얘기 나오면은요 무조건 위상, 특성, 곡선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상,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로 역률 코사인 세타 자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 계자 전류, 여자 전류가 커지는 걸 과여자, 계자 전류, 여자 전류가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부종여자라고 해주고, 이렇게 과여자나 부종여자면 얘가 V자 모양으로 나오는 게 바로 위상특성 곡선이죠. 그럼 이때 과여자면 위상이 뭐가 돼요? 진상 앞서고, 부종여자면 지상 뒤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위상특성 곡선은 기계 중에 동기 전동기나 동기 조상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예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여러분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는 같지만 회전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발전기는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이 앞선다 뒷나 내용을 거꾸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A 발전기 여자를 증가했대, 과여자했답니다. 그러면 위상은 뭐예요? 진상 앞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 발전기니까 내용 거꾸로 보래.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상 뒤진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90도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상동기 발전기가 그림과 같이 일선 지락에 발생했을 경우 단락 전류 I0를 구하는 식은 단 이 A는 무브와 유기 기전력의 상전압,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인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기기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배우셨냐? 여러분 얘는 전력공학에서 배우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 일선 지락사고가 났을 때의 단락전류, 말이 단락전류지 이거 지락전류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 이 A라고 하는 A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자 그 단락전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지락전류는 또 영상전류라고 배우죠.
그 영상전류 구하는 공식을 묻는 건데 그 공식은 3번이죠. 3번. 요 공식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력공학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데 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 여러분 이 동기와트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줍니까? 우리가 유도기에서는 1차 출력 내지는 2차 입력이라고 내주죠. 그러면 동기기의 1차 출력이나 2차 입력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딱 2번밖에 없죠. 동기 속도에서의 2차 입력이다. 자, 이 문제. 자, 임피던스 전압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4%인 전압기가 운전 중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 배가 흐르는가? 자, 다시. 변압기에서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냐라고 묻는 건데, 여러분 이때 우리 변압기의 단락 전류 공식에서요,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으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정격 전류죠. 근데 지금 얘가 얼마라고요? 4%. 그럼 이거 4분의 100이니까 얼마? 25배가 답이 되겠죠? 3번인데,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식 써볼 거 없이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냐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배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썼어요. 바로 4%면 25배, 5%면 20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그것만 아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8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의 전기기기 관련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요번 회차 문제는요, 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가, 자, 우리 이제 20개 중에 14개 이하로 됐다. 그러면 요거는 공부가 조금 덜 됐다 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 어떻게, 언제, 무엇을 써먹어야 되는지 이런 연습들을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